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6남매를 모두 예일대와 하버드에 보낸 한 어머니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우는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어머니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사는 삶을 고민하게 하라. 대인관계의 힘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리더는 좋은 대인관계에서 나온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방대 김호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국방대학교 리더십 전공 석사과정에 계신 학생분들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주제가요,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네. 현재 우리 군의 리더들 의사소통 방법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매기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률적으로 점수를 매기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지 우리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에 익숙한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끌어내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리더십의 어떤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본다 그러면은 군 조직의 어떤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아는 것은 군 리더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치고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은 누구한테나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리더십 효과성 증진에 관련돼서 토마스 고든 박사가 제시한 LE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더의 효과성 증진 방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더십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한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절히 동기부여를 시켜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어떤 목적이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은 구성원들의 마음에 호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리더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의사소통 방법, 기법이라고 하는데, 기법보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토마스 고든 박사가 얘기했던 LET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분명한 어떤 원칙, 조직 속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의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실용성이나 어떤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더가 리더십을 조직 속에서 발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리더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개인대로 조직에 들어가는 어떤 욕구가 있고, 조직은 조직대로 개인을 소속시켜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양자의 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서로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조직의 목표에 익숙하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는데 부하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욕을 이렇게 불러내는데 제한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리더는 내가 추구해야 될 조직의 목표 못지않게 구성원들이 과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이 양자 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이 부하들은, 집단 구성원들은 본인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리더, 이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욕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사람, 이 사람한테 호감이 가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의 목표를 잘 따라가고 싶어 하듯이 우리 조직 속에서는 개인마다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 속에서 진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한테는 리더가 그 사람의 진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조직이나 리더가 원하는 바의 목표에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더 몰입이 되어서 외래 충성스럽게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리더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아주 유연하게 부하들이 과연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걸 감지해낼 수 있는 민감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원칙이고, 세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권위는 조직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부하들이 부여를 해준다. 그래서 권력의 부하 수용설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권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의 어떤 직위에 올라가면은 직위를 바탕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고, 잘못하면은 어떤 권력이 주어진가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강제적인 권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한테 부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존한 집단 관리, 조직 관리를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 뭐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부하들의 자발적인 참여예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리더가 하고 싶은 일을 누가 해요? 부하들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리더라고 봐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공식적인 직위 권력에 의해서 조직 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부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군조직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그 사람이 있다가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렇게 애를 써서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권력,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구 입장에서 보는가 하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봐지지만 결국은 부하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위의 바탕을 둔 그 권력 발휘라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부하들로부터의 수용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그래서 이 진실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리더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부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은 부하들하고 갈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갈등을 가질 때 부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나는 훌륭한 리더 아니면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잘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외래 조직의 목표 달성에 또 하나의 결여가 되죠. 아까 처음에 원칙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내서 그걸 문제의 직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외래 좋은 사람, 좋은 리더로서 남기 위해서 어떤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모면될 수 있겠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부하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어떤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하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때 조직 전체 역량이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하들을 불신하면 자꾸 관여를 하게 됩니다. 관여를 하게 하는데 부하는 여러 사람이고 리더는 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점을 리더가 해결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그건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어떤 역량이 커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리더는 부하들 개개인이 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임파워먼트를 시켜줄 때 조직 전체 역량이 커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원칙 5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리더십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먼저 보면은요. 첫 번째
부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죠. 부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파악을 하고 감지를 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게 부하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는 건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기 하는 그런 토마스 고든 박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하기 전에 뭐를 진단하는가 하면은 일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감정적으로 평상시에 이성과 감정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감정의 부분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딱 부딪혔다 하면은 일단 자기 감정적으로 특히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면은 막 나와서 싸우려고 이 감정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상대방 운전자가 나와서 혹시 어디 다치신 데 없나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 감정이 많이 이렇게 누그러진다는 것이죠. 흔히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 우리 집 아이가 열심히 요즘 이제 중간고사철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아주 떨어져서 집으로 와서 부모한테 한다는 말이 아빠, 나 이제 내일부터 공부 안 할래요. 그냥 운동만 할게요. 하면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뭐라 그럴까,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디프레스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그럴 때 부모들은 높아심에서, 얘야, 공부보다 남는 장사가 없단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얘기를 할 경우에 뭐를 관리를 못했는가 하면 아이의 감정의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부분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감정의 부분을 이렇게 잘 원래의 상태,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공감적 경청이라고, 공감적 경청.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줄 때 그 감정을 이렇게 다운시키게 되고 그럴 때 정보의 부분, 하고 싶은 얘기가 서로 원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적 경청을 그럼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첫 번째가 참여적인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기분에 이렇게 빠져 있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리더는 조직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기 역할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차 한잔 할까? 하고 얘기의 말문을 끌어내는 게 참여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할 때 보면 부하들이 아주 어렵게 찾아요. 이 상관방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어렵게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 하고 되돌아보면요. 충분히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저도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앉아서 그래 얘기해봐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바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마음을 내서 윗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토로하고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와서 그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이 싹 닫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고든 박사가 얘기하기는 stop, look, listen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stop. 내가 하는 일을 일단 덮어두라는 참여를 하는 겁니다. 부하의 어려움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look, 시선을 맞추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listen, 들으라는 겁니다. 자, 해봐 하고 했을 때 과연 나한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기는 참여적인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스탑하고 look, listen을 하라. 아이가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막 이런 난 내일부터 이제 그 시험 성적도 잘못 보고 내 머리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이제 공부 그만두고 그냥 운동이나 할래요 할 때 너 학교에 가서 뭐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니? 하고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자. 그 참 아빠가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라면 공부하기 싫었겠구나. 그래, 마음이 참 아팠겠다. 하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좋겠죠.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하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방법이 일단 상대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느끼려고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어떤 얘기를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주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됐나, 어려우면 어려운 내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얘기의 줄거리를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참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구나. 아빠도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는 식으로 상대방 감정과 얘기했던 부분을 요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다음 단계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것이. 이게 누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하들 스스로, 집단 구성원이 문제를 가졌을 땐 그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감적인 경청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서는 부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리더 스스로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 이제 이건 부하들하고의 어떤 부하들이 잘못했을 때 질책을 많이 조직에서 합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여하히 질책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가 하면 부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하라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잘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아이메시지, 직면을 해서 아이메시지를 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메시지 쓰는 게 아니라 유메시지를 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도서관에 내가 책을 빌리러 갔는데 책이 이미 대출이 되고 없어.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허탕을 했겠죠. 근데 빨리 써서 중요한 보고서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언제 반납이 된다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는데 계속 반납이 안 돼서 내가 굉장히 그 보고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랬을 때 가서 네 번째 갔더니 부하가 책을 반납하는 걸 봤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의 사람은 상당히 비난을 하죠. 질책을 해요. 네가 이렇게 늦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늦게 썼는데 너 자세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잘못에 초점을 맞춰서 질책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질책에 우리 조직에서 보면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질책을 자꾸 받으면은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은 일단 자기 방어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란 건 자기 주도적으로 뭐를 처리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누구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설사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방어적으로 돼서 결국 자기 행동의 변화를 이뤄내는 데는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또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 그 행동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격해 있으면 그거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의 게으른 모습, 왜 네 개인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남한테 이 책을 반납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유추해서 어떤 잘못된 원인의 부분까지를 막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걸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내가 늦게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지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본인 스스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질책을 하면 그걸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직면해서 아이메시지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이 잘못한 행동. 너는 3일 동안이나 내가 네 번째에 갈 수 있도록 3일 동안에 늦게 책을 반납했다. 행동의 부분을 먼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나한테 효과를 미치는, 그 다음엔 효과의 부분입니다. 내가 중요한 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내므로 인해서 조직에서 나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게 나한테 미친 영향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상당히 너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첫 번째는 행동, 그것이 나한테 미친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나의 감정 상태. 이거는 누구 얘기? 상대방 얘기가 아니라 아이메시지, 내 입장의 얘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듣는 사람이 결국 남으로부터 강요받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내 행동이 저런 식의 문제점을 초래했구나 하고 자기 이 어떤 부분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직면적 아이메시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나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리더인 나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조직의 개혁, 뭔가 변화를 시키고자 할 때 리더가 제시하는 어떤 그 방향하고 부하들이 제시하는 방향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직 변화를 할 때 자주 발생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힘을 가지고 있는 리더 입장의 방향으로 리드해서 간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특히 군조직에서는 지휘관이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아무 군소리 없이 따라오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떠나면은 원래 고치려고 했던 것들이 원위치 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조직에서의 리더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 부하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고쳐짐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문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만, 왜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을 더 오래 끈답니다. 문제 해결이란 건 실천적인 행동으로 해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지, 하는 척 하도록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행동까지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하들의 어떤 동조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위주, 리더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팔로우 미, 따라와서 해결하라는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조직을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만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키는 일만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리더가 뭔가 부하들하고 직면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의 부하들은 열심히 뭔가 개혁하고 변화하고 이런 쪽으로 물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편한 쪽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편한 쪽으로 행동을 하는데 변화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유방임주의적으로 부하들의 방향에 이렇게 맡겨서 따라가는 그런 리더는 결국 조직에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 윈윈 하는 쪽으로, 양자가 서로 승리하는 방향 쪽에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어떤 과정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로가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조직 속에서 뭐를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잘 한다는 건 참여를 받아내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이건 고쳐나가는 게 맞아. 그리고 대안을, 내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만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문제에다 같이 꿰맞춰 보자는 거죠. 매칭을 시켜보면은,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아. 또 리더 입장에서도, 아, 이건 일방적으로 가서 이 사람들한테 결국 실천해 나가는데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봐주면은 리더 입장에서도 양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선택을 하고 선택된 대안을 가지고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을 받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죠. 그 해결의 과정을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윗사람이니까 내 위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이 중요한 부분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의 리더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고, 조직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혁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대방, 부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또 하나는 해결해야 될 리더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뭔가 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부하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부하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공감적으로 경청을 해서 그 부분을 문제를 잘 파악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해결해야 될 방법을 듣고 나서 충분히 문제를 파악을 하면 해결할 방법도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직면적인 아이 메시지, 상대방을 질책하지 말고 상대방이 미친 행동과 역량, 나의 감정 상태,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부하들 스스로가 참여하겠다는, 자발적인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끄집어내고, 또 해결해야 될 공동의 문제를 가졌을 때는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 이걸 택하라는 정도의 어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부분이지만 사실은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인간관계 활동, 여기에 관련된 얘기라고 봐집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적용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예.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유연한 리더십이 예. 발휘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은 경청 못지않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나 충고도 조직관리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공감적 경청만으로 조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죠.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될 때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낼 때 과정에서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고 충분히 파악이 되어서 정말 처방을 해줘야 될 때는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조언이나 뭐 이런 쪽의 방법을 자기 경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것도 리더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공감적 경청의 방법, 이 방송을 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방법인 것 같은데요. 좀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십의 개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제라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하죠.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경청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대신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인데요. 저희 리더십 강좌는 바로 그 새로운 배움의 장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